일정이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우리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중국 우한으로 출발해 교민들을 데려올 예정입니다. 교민들은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서 2주간 격리 수용될 예정인데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싼 여러 이슈들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하윤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원래 오늘 오전에 이제 출발하려던 일정이 좀 늦어져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보도해드린 대로 일단 중국 쪽에서는 한 대만 허락을 해준 상황이고 일단 뭐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좀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라는 건 뭐 언제든 또 변동이 될 수 있으니까요. 뭐 소식이 또 전달이 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전달해 드릴 텐데 안전하게 교민들을 데려오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서 교수님. 예, 우선은 이번 일을 재외 국민이 국가가 책임진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일이 국내로 혹여나 예. 이 신종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어떡할까 예. 하는 또 국내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예. 무증상자만 입국시키는 게 원칙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비행을 탑승하는 때에는 증상이 없는 사람, 물론 증상이 없다고 해서 예. 감염이 안 됐다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감염이 되자마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 기간이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탑승을 할 때는 증상이 없는 사람으로 예. 그다음에 비행하는 동안에는 전체 비행 동안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걸로 예. 그다음에 앉는 것도 예. 가능하면 밀접 접촉이 되지 않도록 예. 좀 앞뒤 자리를 비우고 대각선으로 앉는다든지 예.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의료진이 예. 탑승을 같이 하면서 비행 내내 면밀하게 감시를 하는 또 혹시 발병을 하는지 이런 거를 면밀하게 체크하는 예. 그런 과정을 거칠 뿐만 아니라 또 혹시 비행기가 밀폐된 공간이니까 예. 비행기 내에서 공기 오염을 통해서 혹시 감염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비행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매우 독특한 그런 공기 정화 시스템과 공기 제공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안전 조치를 통해서 충분한 안전이 확보된 상태로 예. 재외 국민이 이번에 이송된다 이런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송환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기내에서 혹시나 또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 오시는 분들끼리 혹여 전파가 되거나 네. 혹은 그 비행기 타 있는 이제 다른 관계자분들께서도 이게 올리면 안 되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당연한 부분이겠고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짚어주셨던 그 공기 네. 정화 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보는 이 원고에 의하면 공기를 헤파 필터를 통해서 기내에 공급을 해서 바이러스가 잘 감염이 안 된다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좀 방식인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헤파 쉽게, 필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비행기가 보통 한 10,000m 이상 이제 상공을 날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10,000m 정도 되면 공기가 거의 희박해서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 내에서 공급이 되는 공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높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아니라 예. 비행기는 공기를 압축해서 충분한 양의 공기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충분한 양을 공급을 할 때 공기를 압축할 뿐만 아니라 공기를 멸균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멸균을 한 것을 다시 헤파 필터라고 하는 매우 고성능의 필터를 통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우선은 압축하는 과정 중에 약 200도씨 정도로 멸균을 하게 됩니다. 공기를. 예, 예, 예. 그러니까 혹시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도 바이러스가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멸균된 상태로 공급이 되고 예. 또 음압 형태라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공기가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어요. 네. 위에서 아래로. 예.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아래로 흐른 공기를 모아다가 압축하고 가열하고 멸균해서 재분포하는 예.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필터를 통하고 이렇기 때문에 비행기는 상당히 안전한 그런 공기 정화 시스템과 공기 예. 공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음압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 소위 얘기하는 국가 격리 병상 시설에 들어가면 네. 음압병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 음압과 같은 원리를 그렇습니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공기가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고 예. 공기가 웬만하면 위에서 아래로 예. 그래서 공기가 그 안에서 섞여서 예. 무작위로 행동하지 않도록 예.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제 메르스 때도 기내로 어떤 전염이 되거나 뭐 이런 전파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 굉장히 가까이 앉고 이러기 때문에 전염이 잘 될 것 같아도 예. 전염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온도, 습도 조절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정화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우 특별한 조건이 아닌 한에서는 비행기에서 감염이 되긴 어렵고 특히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 그리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지금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감염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기내 내부의 감염 가능성이나 어떤 그 실제 항공기 내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공기들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는 말씀을 설대우 교수께 들었고요. 아까 잠깐 정리를 해주셨는데 원래는 이게 어제 보도로는 유증상자도 같이 송환하기로 발표했다가 설 교수 말씀대로 몇 시간 만에 이제 무증상자만 데려오는 걸로 변경을 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중국 정부가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배경이 뭐예요, 변호사님?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능호 복지부 장관이 예. 얘기를 했습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상관없이 교민을 모두 다 귀국을 시키겠다. 비행기에서 1층과 2층을 나눠서 서로 상호 간에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중국의 방침은 이렇습니다. 고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모두 출국 금지. 이 방침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입장은 아마 이럴 것 같은데 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공항으로 이동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공항에서도 그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중국이 바이러스를 지금 외국으로 확산시키는 가장 오염원, 근원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네. 이 국제적인 그 비난을 더 받을지 그런 점을 우려한 듯 싶습니다. 예. 하지만 사실 입출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 영토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주권국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해당 주권국이 필요하다면 자국 내에 있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특정 증상이 발현한 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고유한 이 주권의 행사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중국 사람들을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방침 내용하고도 조금 맞닿아 있는데 네. 이것도 사실 우리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면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 공공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사항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국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긴급한 조치, 예. 법률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예. 그 법률에 해당하는 조치라는 것은 출입국 관리법이나 전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출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그런 조항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법원도 국가가 이런 식으로 이 출입국을 막는 것도 사실 뭐 가능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재 발생하는 상황은 우한에 남아 있는 교민들은 저희 자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국민을 그쪽에 방치를 해놨다가 예. 혹시라도 더 큰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책임은 오롯이 우리 정부 그리고 중국 정부에도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 좀 합의를 해서 예. 이 교민들을 그대로 남겨둘지 아니면 데리고 예. 올지 남겨둔다면 어떤 식의 치료를 받을지까지도 네. 명확하게 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설 교수님께 이 부분 여쭙고 싶은데 그 통상적으로 뭐 이런 이제 감염병이나 이런 게 생기면 뭐 모든 국가들이 그런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증상이 있는 어떤 환자들을 출국시키는 거에 대한 여부는 그 어떤 체류하고 있는 그 국가 그 감염증 환자가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이라고 보는 것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뭐 법률가는 아니니까 예, 정확히는 예. 모르겠는데 네네네. 사실 국경을 이동하고 국경을 폐쇄하고 하는 것은 예. 국가 간 외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일반 분들이 이렇게 예. 청원을 하기도 하죠. 특정 국가의 사람들의 출입을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를 보면 WHO가 팬데믹 소위 예. 전 지구적인 위험 상황이다. 예. 그래서 전 지구적인
항공의 이송이나 환자의 이송, 물류의 이동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예. 발표를 하면 예, 예. 그것을 기반으로는 시행을 했지만 예. 그러지 않고서 그것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국가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예. 또 국가 간의 불필요한 그런 국민적 감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실제로 이송한다고 할 때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우리 에볼라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예. 미국이 예. 유엔에 파견되어서 자원봉사를 하는 의사진이 에볼라에 감염이 되어 있을 때 특별기를 띄워서 자국으로 송환해 간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예.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런 국가 간의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예. 그러지 않고 단지 지금의 이런 초기 상황에서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런 일을 행한다. 이것은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예. 그 국제법에 따르면 예.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당연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예.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입국을 금지시켜야 된다. 이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우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한해 예. 일시적으로 뭐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예. 아마 국제법 상으로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뭐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예.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을 했을 때 예. 이제 호주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쪽이 전면적인 출입 금지를 선언을 했다가 예. 국제적으로 굉장히 비난을 받았거든요. 예. 아마 그렇게 전면적인 것은 좀 안 되는데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일정 지역에 대해서 하는 거는 예. 그거는 이제 저희도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예. 저희 국민의 우리나라 국민의 이 공공 복리와 안전을 위해서는 예. 얼마든지 가능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우한 내 교민들이 안전하게 들어온다고 해도 사실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민들이 머물 곳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요. 당초에 천안에서 이제 충남 아산, 충북 진천으로 최종 발표가 됐는데 어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 진천군 집회 현장에서 지역민들을 좀 설득하기 위해 나섰다가 물세례를 맞기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오늘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셔서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700명의 귀국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격리 조치를 해서 문제가 없게 하겠다라고 예.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진천 주민들을 설득하는 상황인데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700명의 교민이 분명히 우리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디 내버려 두냐. 예. 당연히 국내로 데리고 와서 예. 뭐 정확한 이 의료 시스템 하에서 정확하게 뭐 혹시 증상이 발현되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예. 700명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서 감염 증상이 발생을 해서 뭐 진천이나 아산 쪽으로 이 전염병이 확산이 되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예. 이 양쪽 주장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두 쪽 다 맞기도 하고 두 쪽 다 틀리기도 합니다. 예. 다만 이 상황을 초래한 우리 정부의 대처가 조금 미흡했다라는 점은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사회적으로 합의를 충분히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천안으로 했다가 지금 장소를 바꾸면서 또 이런 일이 생겨난 측면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 수용시설 인근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이 예. 휴가를 가도록 했다고 그럽니다. 공가라고 하는데요. 예. 병가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제 그 회사를 안 나가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네. 네네.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는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공공기관 직원들은 이 감염 전염병 때문에 뭐 직장도 안 나가도 된다고 한 판에 왜 우리는 여기 남아 있으라고 그러느냐 그런 불만도 나오기 때문에 예. 뭐 정부가 어쨌거나 이 주민들의 그 동의를 구해서 예. 뭐 교민들을 그쪽에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하나 좀 예. 덧붙이고 네네, 싶은데요.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뭐냐면은 여태까지 감염병 사례, 전파 사례, 뭐 지역 전파나 이런 거를 보면 항상 몰라서 또는 컨트롤이 안 된 상황에서 전파가 되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산이나 이렇게 수용시설을 만든 것은 예. 완전히 컨트롤된 상황이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안전은 훨씬 확보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 예.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 예. 단지 우리가 재외국민을 한국으로 이송해 온다. 그런데 일본처럼 각 집으로 돌아가게 해서 능동 감시 형태로
보살핀다. 예. 이것은 훨씬 더 위험한 거거든요. 왜 예. 그러느냐 하면은 예. 그 환자들 각각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 메르스 때도 왜 수퍼 전파자가 생겼느냐 하면 이분들이 무턱대고 병원을 찾아갔고 예. 병원에서 환자들을 맞은 의사들이 이 환자의 상태를 모르는 무방비 상태로 맞았던 거예요. 예. 마스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밀접 접촉을 하면서 수퍼 전파자가 됐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오히려 컨트롤이 되는 상황에서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가 전체로 볼 때는, 그러니까 한 지역으로 볼 때는 우리는 위험에 빠졌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전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를 하는 최선의 방식으로 볼 수 있고 네. 과학적 사실에만 기반해서 본다고 하면은 감염의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예. 지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불쾌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예. 과학적인 사실에서만 기초해서 본다고 하면은 매우 안전한 방식이다. 그래서 예. 충분히 안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희가 연일 매일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어떤 정보가 공개적으로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수칙이나 이런 정보들이 대국민적으로 지금 홍보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메르스 사태와 비교를 했을 때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격리가 되고 그 안에서 관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우려를 갖고 계시는 부분에 이제 심정적으로 교수께서도 이해를 하시나 과학적으로는 이게 절대 전파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다. 뭐 절대라고 하는 제로를 얘기하기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예, 예. 상당히 예, 예. 매우 이런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산과 진천에서 2주간 정도 격리 보호 조치를 한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전문가님 모셨을 때 한 잠복기가 20일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 2주간의 시간이 충분한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잠복기가 얼마나 되느냐 또는 실제로 잠복 기간에서도 주로 환자들이 잠복기 기간 어느 때에 발병하느냐. 예, 이거는 예. 환자가 많을 때 예.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서 어떻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최대 잠복기가 첫날부터 14일 정도까지고 중국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은 약 5.2일, 그러니까 6일이나 7일 부근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예.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잠복기가 14일이니까 14일 정도 되면은 만일에 감염이 되어서 증상을 보인다고 하면 네. 그때는 충분히 증상을 보일 시간이기 때문에 14일 동안에 증상을 안 보이면은 감염이 안 된 것으로 판단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예. 만일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이 예. 20일 동안에 잠복기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네. 14일 정도 되면 그런 분들도 증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14일 정도의 수용이면은 충분한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 이게 갑자기 궁금하네요. 아까 교수께서 짚어주실 때 그 시설 격리에 대한 우리는 이제 재외국민을 송환해서 충북 진천이나 아산 쪽에 시설 격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본은 지금 유증상자도 있는데 다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네. 이제 뭐 능동 감시 하겠다는 게 뭐 일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 능동 감시 형태로 예. 이제 환자들을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요? 왜 일본은 그런 결정을 한 겁니까? 왜 일본이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당장 이렇게 해서 재외 국민을 국내로 들어와 보니까 예. 지금 확진 환자가 2명이 발생했어요. 지금 예. 확진 환자가 2명이 발생하게 되면 매우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 우선은 이제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도 다 관리 훨씬 더 그래야 중점적인 되겠죠. 관리 네. 대상이 돼야 되고 예.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또 이제 국민들의 정서도 예. 아니 미국이나 호주나 한국 같은 데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지만 예. 따로 격리해가지고 안전을 훨씬 더 확보하는데 우리는 왜 이러느냐. 당장 일본의 여론도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그래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일본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예. 오히려 안전을 확보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내에 계시는 국민들의 걱정을 완전히 들어드린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예. 우리식의 방식이 훨씬 적합하다.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이 정부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 좀 총괄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한 것은 크게 3케이스입니다. 하나가 2000년도 초반에 있었던 SARS,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메르스, 예. 그다음에 지금이 3번째인데요. 예.
사르스 때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거의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김치가 어땠다는 둥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었었죠,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피해를 보았던 것은 지난 메르스 때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크게 우리가 충격에 휩싸였느냐? 몰랐었거든요, 그때. 이게 메르스라고 하는 것도 몰랐고 이게 어떻게 전파되는지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의료기관을 통해서 대규모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한 20%에 육박할 정도의 치사율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손실이 컸었던 거죠.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메르스 때와 지금을 비교할 수 있는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는 뭐 비교가 가능하죠. 메르스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제 생각으로는 뭐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 뭐 A 정도는 드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군요. 메르스 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국민들 전체도 교육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정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게 많이 숙지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대응을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신 얘기 잠깐 해볼까요? 뭐 홍콩에서 백신 개발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홍콩에서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 지금 당장 쓸 수는 없는 거고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상용화를 하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매우 안전한 것인가 그것도 일단 궁금하고 실제 이게 백신이 뭐 개발됐다는 거는 지금 상황에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봐도 되죠. 왜 그러냐면은 만일에 이거는 만일입니다. 만일에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는데 전 세계로 확산이 된 것이 지금의 우한 정도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전 세계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겠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백신이 있다. 그러면 이런 백신을 뭐라 그러냐면은 실험실 수준의 백신 또는 실험용 백신이라 그래요. 에볼라에서 본 것처럼 워낙 사태가 심각하면 이런 백신도 직접 사람한테 투여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대비 효과가 훨씬 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퍼블릭 헬스의 관점에서 투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백신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긴급한 상황, 너무도 긴급한 상황에는 쓸 수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만 이 백신이 사람에게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백신화가 되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1년으로는 훨씬 부족하고요. 10년이 걸려도 어려울 겁니다. 아,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상용화가 되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퀘스천이고요. 덧붙여서 이런 백신은 우리나라에서도 한 달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백신을 가지고 백신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도 뭐 바이러스가 있어야 백신을 만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염기 서열만 알아도 바로 백신을 만드는 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굳이 백신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다른 형태의 기술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백신은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너무도 긴급할 경우에는 우리도 이런 정도의 백신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데 대해서 국민이 뭐 전혀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험실용 백신, 그러니까 소위 말씀하신 거는 우리나라도 마음만 먹으면 금방 만들 수 있는데 단지 상용화해야 되는 게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는 뭐 잠깐 말씀드린 게 뭐 1년 정도 걸린다는데 1년이 아니라 막 10년 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0년 걸려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럼 뭡니까? 그게? 일단은 재정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백신을 하나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들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약은 환자한테 씁니다. 환자. 그러니까 아픈 환자한테 쓰기 때문에 약이 다소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도 약이 효과를 내면은 약으로서 허가가 돼요. 그런데 예방 백신은 하나같이 건강한 사람한테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르스면 메르스다. 그다음에 지금의 신종 코로나면 코로나다에 감염이 된 사람한테 예방 백신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감염이 되기 전 정상인에게 예방 백신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 백신의 개발은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은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가 돼야 돼요. 아, 그 과정이 굉장히 왜 그러냐면 정상인에게 쓰기 때문에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약은 이미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이 약간의 부작용을 나타내더라도 약의 효과가 있고 약의 베니핏이 있으면 약으로서 허가가 난다니까요. 그런데 예방 백신은 정상인에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인에게 백신을 줬더니만은 정상인이 백신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데미지를 받았다. 이 못 쓰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방 백신은 다른 약들보다 개발이 훨씬 어렵고 예. 훨씬 안전성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긴 시간이 필요해요, 테스트가.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과 같이 문제가 될 때는 마치 백신이 내일이라도 나올 것 같지만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예. 백신의 개발이 탄력을 잃어서 예. 재정적인 뒷받침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탄력을 잃어서 예. 중간에 그냥 사그라드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예. 뭐 지금과 같은 백신은 꽤 많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 이런 말씀을. 실제 적용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다 정도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신종 코로나 공포가 확산하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가짜 뉴스가 워낙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어제 대구의 한 기차역에서 방진복을 입은 사람이 환자를 쫓고 있다. 이런 또 SNS 글이 올라와서 굉장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튜버들의 몰래카메라였다면서요? 예, 뭐 알고 보니까 이 4명의 유튜버가 뭐 조회수와 구독을 올리기 위해서 예. 아마 그런 몰카 소동을 벌인 것 같은데요. 예. 4명 중에 2명이 방진복을 입고 있었고요. 방호복, 뭐 마스크까지 쓰고 그러고 있었고 2명은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현장을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고요. 예. 그러면서 뭐 재난 영화 같다, 큰일 났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들이 경찰에 붙잡혀서 하는 얘기가 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였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처벌할 마땅한 법규가 없어서 예. 지금 풀려난 상황이긴 한데 예. 당연히 이제 국민청원이 등장을 해서 이들을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다시 볼까요? 그 지금 화면을 제가 짧게 보여드리긴 했는데 저게 실제로 저희 뭐 이런 보니까 동대구역이네요. 사람도 굉장히 그 주변에 많았을 네. 텐데 저게 뭐 재밌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저러고 다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뭐 아까 해명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리고 싶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그 있는 그대로 이해하실 국민은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무튼 법적으로 처벌이 그럴 규정이 없다. 허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더 저희가 짚자면 119에 전화해서 중국에 다녀왔는데 열이 난다. 이렇게 거짓 신고한 이것도 문제이긴 한데 이것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해요? 이 경우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가짜 몰카 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 보면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네. 이 조항에는 뭐 예를 들면 공중 목욕탕에 가서 문신을 보여주면서 이제 목욕을 못하게 하거나 예. 아니면 뭐 위협적인 언사를 가하거나 그랬을 때 이 불안감을 조성했다라는 이유로 처벌이 되는데 예. 그 불안감 조성 항목에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런 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몰카를 찍은 유튜버들은 처벌이 안 됐지만 예. 네. 경범죄 처벌법에 보면 예. 허위 신고를 했을 때 또 처벌을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 광주에서 이 사람은 본인이 이제 광주에 갔다 왔는데 실제 걸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경찰 인력 그리고 보건 인력들이 출동을 해서 뭐 방호복을 입고 이 사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까지 연출이 됐기 때문에 예. 이 사람에 대해서는 거짓 신고로 이제 처벌이 가능했던 거고요. 예. 사실 한 번 허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뭐 6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요 정도 가볍게 처벌이 될 수 있는 거지. 2016년에는 메르스에 걸렸다고 수차례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속까지 됐었습니다. 네네. 그만큼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법적인 어떤 규제가 확실히 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요. 한편 또 해외로 이제 여행 계획을 잡아두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항공업계와 여행업계가 일단 그 중국행 항공편을 중단하거나 뭐 여행 상품 판매 중지에 들어가고 있다고는 하던데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여행사가 100% 수수료 면제를 공지하기 전에 소비자가 먼저 그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돌려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수료를 환불을 해준다, 위약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항공사와 여행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른 겁니다. 네. 이 항공사가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뭐 중국에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고 그로 인해서 여행을 못 가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좀 책임을 분담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스스로 손해를 부담했기 때문에 이게 그 중국은 가능했던 거고요. 네. 예, 예. 사실 보통 이제 항공권을 취소할 때는 그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예. 따라서 이 수수료 부과가 좀 차등적이라고 하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졌을 때만 이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는요.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곧 개강을 앞두고 있는 학교들, 특히 이제 대학교의 경우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 중국인 유학생이 한 7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 설 교수께서도 학교에 계시니까요. 예. 물론 학교마다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대학교 쪽에서 혹시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이런 중국에서 오는 유학생들, 돌아오는 유학생들에 관련해서 어떤 대응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지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예, 예.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학교 예. 당국으로부터 혹시 지금 지도 교수로 예, 예. 당신이 있으면 예. 학생들 중에 중국을 방문했거나 예. 그래가지고 귀국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명단을 작성해서 통보를 해달라 이런 이메일을 받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오히려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예. 중국의 학생들이 한국을 입국한다고 할 때 첫 예. 번째 관문은 항만이나 공항이에요. 그렇겠죠. 항만이나 공항. 예. 그러니까 학교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학교가 만일에 이메일을 보낼 수 있으면은 이메일을 보내서 중국 학생들이 비행기나 배를 타기 전에 숙지를 하고 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게 좋고 예. 두 번째는 예. 항만이나 공항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예. 당신 학생들은 혹시 지금 발열이나 이런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대인 접촉을 삼가하고 학교 당국이나 또는 1339 보건소나 연락을 해서 우리가 네.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네. 그런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전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사전 교육이 없으면 그냥 와서 사람 접촉하다가 몸이 이상한데 예, 예. 이렇게 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고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들을 다 또 찾고 뭐 하느라고 행정력이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교육부에서 나서느냐 아니면은 뭐 행정안전부에서 나서느냐 그런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전교육이 중요하고 예. 사전교육이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검역 당국, 그다음에 들어왔을 때의 행동 지침 이런 예.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숙지한 상태에서 자기 고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조치가 좀 더 확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쭈면 그러면 이 학생들은 혹시 뭐 귀국하면 자가격리를 따로 예를 들면 요청을 받거나 혹은 국가에서 요청을 하거나 학교에서 뭐 혹은 부탁하러 이렇게 해야 되는 할 거 수 아니- 있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미 만일에 어떤 지역에서 들어올 때 예. 무증상자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일단 귀국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귀국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자가 격리 조치를 할지 어떻게 할지 하는 것은 일단 당국이 좀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내가 어떻게 스스로를 관리해야 되는가 또는 스스로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알고 입국할 수 있는 조치를 네. 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스스로를 자가격리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또는 스스로가 한국 당국에다가 연락을 해서 본인이 적절히 케어도 받을 수 있고 또 남에게 전파하는 것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예. 것들을 본인이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그냥 입국하게 하고 입국하고 나서 학교는 학교가 할 도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늦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은 예. 예컨대 수강을 할 때 또는 뭘 할 때 사전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안 하면은 후속 단계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지침을 미리 좀 알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싼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허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